4월 12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두고 있을 때는 잘 안 들리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인신 강금 옥중투쟁 1474일째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월 10일 날 자유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공화당은 집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의 부산 시민들의 참여와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한 실망,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리 공화당은 부산 집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중심에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벽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 벽들이 무너지면서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이 4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이 첫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들의 침탈에 대한 우리는 저항을 했고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신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들과 우리가 정면전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위 사회주의자들의 역사로 뒤바꾸려는 그들의 업무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작은 거짓 촛불에 의한 촛불 쿠데타였습니다. 그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인신 강도, 정치적인 보복, 권력 찬탈, 이러한 일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촛불 혁명의 망상은 무너지고, 촛불을 들었던 또 언론 방송에 속아서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에 도전하는 이 오만한 정치 집단에 대해서 준엄한 칼을 드신 겁니다. 이제 촛불 혁명이라는 망상은 끝이 났습니다. 또 촛불 혁명의 망상이 촛불 쿠데타였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밝혀짐으로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과 그 정의가 무엇인가도 이제 밝혀질 날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힘들게 투쟁하면서 체제 역사 싸움을 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의 투쟁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두꺼워 보이던 촛불의 망령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제 그 망령의 핵심인 청와대와 대표님들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파 국민들이 바랬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과
불의를 규명하고 물리치는데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년간의 정말 힘든 투쟁이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곁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석가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거짓과 불의와의 전면전 싸움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짓과 불의에는 국민의힘, 소위 내심 역적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이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말들을 못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착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물러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밤나라 배나라 하는 섭정 정치는 사라져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만과 국민 무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승리한 선거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선거를 이기고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긴 거죠. 안철수라는 자는 저는 굉장히 경련하고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궐선거에 실질적인 정치권에서의 최고의 역할자를 꼽으라고 하면 김종인이 아니라 안철수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선 11개월 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나 발언을 우리 공화당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보수를 버린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면서 탄핵을 묻고 가고자 하는 자, 현재 진행형인 5.18 문제나 기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자. 그 경솔함과 그 정치적인 얕은 장깨에 저는 분노합니다. 정치는 장깨를 통해서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우파 보수, 그들은 물론 보수를 버렸고 그들은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 좌파의 길을 간 겁니다. 앞으로도 중도 좌파의 길을 갈 겁니다. 국민의힘의 56명의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특정 지역 정당을 해제하겠다. 언제 특정 지역 정당을 그들이 그렇게 도왔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특정 지역 그들의 애국심 뭘 강조하더니 선거가 끝나면 바로 또다시 돌아서는 그런 행태를
초선 의원들부터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8명이 대구 경북 의원이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이유 없이 또 영남권이 이유 없이 문매를 놨는데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그들은 대구 경북 부의경의 시도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정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김무성을 중심으로 유승민이라는 이 배신적자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폄하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봅니다. 좌파들보다도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탄핵을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정인이라는 자는 대통령 특별부자역을 하면서도 막말을 쏟았지만 이번 아사히신문 11일자 인터뷰의 막말은 정말 자유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은 한반도 평화 담보가 어렵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광복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국연대, 우방국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언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에 기여를 했습니까? 호시탐탐 중화를 내세우며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광복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 미국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은 소위 지금 말하는 쿠르드에 이런 식으로 왕따 제외되면은 한국은 망합니다. 그것이 6.25 전쟁 시기와 똑같은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4년이 난 한반도의 가장 위협적인 국제정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혈맹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서 손을 떼려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우리의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응당의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 중국 폐렴 상황에서 얘기했던 중국인 전면 금지 출입금지를 막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백신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초기 방역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 K방역을 자랑하면서 헛소리를 지킬 때 백신 수급은 뒷전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 가동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30만 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명 선을 접종하고 있다는 것은 배신 역적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백신 수급을 못해서 하루에 30만 명 이상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을 3년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가 파괴입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종식이 1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면역체계 확립을 선언했던 정세균 이 방역본부가 정경을 통해서 설정 말을 흘렸습니다. 내년 후로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정경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폐업을 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신 수급을 못해서 11월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6월까지도 면역체계가 방역이 확립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방역대책 총괄본부장 정세균, 정은경 또 수급에 앞장섰던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국정농단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파괴한 겁니다. 국민을 고통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이자들을 어떻게 처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중국 폐렴에 대한 진실의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이성우 최고위원이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방역 전반에 걸친 백신의 문제, K방역의 허구, 백신 수급의 거짓말, 향후 중국 폐렴을 막지 못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백신 수급의 실패가 대한민국을 국가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관련 중국 폐렴 방역 관련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자들의 처벌을 묻도록 하겠습니다.